시리얼 통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의 반대말은 병렬입니다. 시리얼은 우리말로 직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되는 것은 병렬 parallel 통신이죠. 직렬 통신에서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한 비트씩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병렬 통신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비트를 병렬적으로 보내는 기능이에요. 요즘은 직렬 통신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직렬 통신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선들 사이에 간섭이 안 일어나 가지고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USB도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죠. 이렇게 직렬 방법입니다. 아두이노는 USB 케이블을 통해서 컴퓨터하고 연결되잖아요. 이때 USB to 시리얼 컨버전을 통해서 PC 쪽에서는 USB인데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속에 다시 시리얼로 UART로 바뀌는 과정을 이용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합니다. 우노는 D0, D0번과 1번 핀을 통해서 UART 통신을 할 수 있고요. PC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노 보드 그리고 또 다른 임베디드 보드들과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0번과 1번 가지고 이미 연결을 했다. 그런데 또 시리얼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디지털 핀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설정을 해서 UART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방법은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습니다. 동기식은 synchronous라고 불러요. 여기서 크로노스는 영화 보셨죠? 크로노스, 시간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크로노스고요. 시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syn은 sim이라고도 부르는데 the same, 같다, 비슷하다 라는 거예요. 콤은 함께고 그래서 시간을 함께 써서 통신하는 방법, 이것이 동기식 통신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클럭을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낼 때 그리고 받을 때 클럭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비동기 통신은 클락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동기 통신에서는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어떤 마커가 필요해요. 이것을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라고 합니다. 왜 클락을 안 쓸까요? 클락도 하나의 어쨌든 선이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수의 선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UART는 Universal Asynchronous 비동기식이죠. Receiver Transmitter의 약자예요. 클락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서 시작하는 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부터 요때쯤 데이터가 있구나 라고 해서 샘플링을 해서 빗값을 추정을 합니다. UART가 다양한 전송 속도 그리고 자료 형태 7비트로 할 건지 8비트로 할 건지 패러티 비트를 쓸 건지 말 건지 스탑 비트는 몇 비트로 할 건지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어요. 또 멀리 있는 기기들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RS232라든가 RS422, 485 같은 통신 표준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우에는 그냥 TTL 레벨 0V, 5V로 사용을 해요. 비트 단위 데이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한 바이트를 보낼 때 7비트나 8비트로 분리해 가지고 보냅니다. ASCII 코드를 사용하거든요. 물론 한글도 보낼 수가 있어요. 한글은 풀 8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보냅니다. 이때 한 바이트의 시작과 끝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비트 1비트 그리고 스탑 비트 1비트나 2비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 비트는 데이터의 시작점을 나타내고요. 스탑 비트는 끝을 나타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비트는 5에서 8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는 8비트를 이용을 해요. 패러티 비트는 TX와 RX 사이에 보내다가 잡음을 타가지고 1이나 0이 거꾸로 이렇게 오인되는 걸 디텍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선이 좋아서 거의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패러티 비트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븐 패러티와 오드 패러티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 중에 1의 개수를 짝수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이븐 패러티예요. 그리고 오드 패러티는 위하고 이제 반대입니다. 에러가 났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디서 났는지 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신호가 이렇게 되면요, 처음에 이렇게 하이로 있다가 스타트 비트가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로우로 하는데 보통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스피드를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600 보드 퍼 세크로 우리가 통신을 하겠다. 그러면은 웬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될지 시간 구간은 알 수 있어요. 다만 시작점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이에 16번 빨리 샘플링을 해봅니다. 그랬다가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졌어요. 오, 여긴가? 하고 반쯤 가가지고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도 역시 다수결로 봐가지고 그때도 역시 로우다. 그러면 진짜 로우로 떨어졌구나 하고 스타트 비트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운더리부터 이제 8비트를 세겠죠. 우리는 USB to 시리얼 변환기를 이용을 합니다. 아두이노 우노에는 아트메가 328P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RX하고 TX UART 시리얼 핀들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하고는 USB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이에 USB와 시리얼을 서로 변환을 해주는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오리지널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그 컨버터를 아트메가 16U2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컨버전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코코아 팹은 이제 오렌지 보드를 쓰죠. 우노하고 호환 보드지만 속에 있는 USB to 시리얼 컨버전은 좀 달라요. FTDI에서 나온 FT232RL이라는 전용 컨버터 칩을 사용을 합니다. USB는 이렇게 원래 USB 스탠다드 A가 4핀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마이크로 USB는 5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센스빗이 하나가 이렇게 더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실제로 쓰는 것은 이렇게 4비트인데 UART 쪽은 RX, 그라운드, TX 3비트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USB 쪽은 D-, D++ 해가지고 요 사이에 전압, 이거 보고 디퍼런셜 볼티지라고 그러는데 전압 차를 이용해 가지고 1과 0을 표시를 합니다. 이러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에러 안 나게끔 잘 보낼 수가 있어요. 한편 UART 쪽은 RX 핀하고 TX 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노 보드에는 이렇게 왼쪽에 아트메가 16U2 칩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오렌지 보드는 FT232RL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보드가 인식이 잘 안 될 때는 FT232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주면 오렌지 보드를 잘 인식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려면 먼저 전송 속도와 모드를 설정해야 됩니다. serial.begin으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다가 스피드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 스피드 값에 올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9600이고요. 다른 것들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아주 빠른 것까지 115,200 정도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것은 8비트 데이터 빗, 그래서 8이고요. 노 패러티 빗, 에러가 거의 안 나니까 우리 패러티 쓸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N이고요. 스탑 빗은 1비트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들이 시리얼 다음에 요 숫자 자리에 5에서 8이 올 수 있고요. 요 N 자리에 노 패러티, 이븐 패러티, 오드 패러티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스탑 비트는 1비트 아니면 2비트를 써요.
그래서 다양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컨피그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명령어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serial.begin 9600. 그리고 실제로 보내는 것은 serial print를 써요. serial print 다음에 value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다양하게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78이라고 숫자를 쓰면 스트링으로 78이 갑니다. 1.23456 하고 이런 소수점이 있는 플로팅 포인트 밸류를 집어넣으면 1.23 디폴트로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릿수짜리까지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걸 스트링으로 바꿉니다. 그냥 글자 하나 n 하면은 글자 하나짜리 스트링으로 바꿉니다. Hello World란 스트링을 그대로 써도요, 이렇게 그대로 스트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요게 C++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 있는 value 말고 뒤에다가 이렇게 베이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10진수로 할 거냐 8진수로 할 거냐, 이건 2진수죠. 2진수로 할 거냐 8진수냐 10진수냐 16진수로 보낼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78 한 다음에 그냥 데시말 하면은 78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데시말이라고 안 하고 옥탈 8비트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8진수로 보내니까 7은 그대로 7인데 8은 1,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플로팅 포인트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n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1.23456 다음에 소수점 몇 개짜리로 3개까지, 그럼 1.234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데이터를 보냅니다. 자, 모든 컴퓨터 언어의 첫 번째 Hello World, C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Hello World 프로그램으로 먼저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졌죠. 우리 아두이노도 시리얼 통신을 위해서 통신을 통해서 Hello World를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셋업과 루프로 구성이 되죠. 셋업은 딱 한 번 하는 거고 serial.begin 9600 이래서 속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루프 반복된다고 그랬죠. 1초 딜레이를 주면서 serial.print hello world 1초마다 세상에 hello world, hello world 이렇게 외치는 스케치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느냐? PC 쪽에서 아두이노 IDE 보면 그 툴바 제일 오른쪽에 시리얼 모니터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hello world, hello world 이렇게 외쳐요.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요 시리얼 모니터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자동 스크롤, 이건 원래 돼 있어요. 근데 타임 스탬프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타임 스탬프가 나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은 실제로 이게 1초마다 하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까 딜레이가 1000ms였으니까 1초마다죠. 보니까 실제로 그렇죠. 11시 15분 6초, 7초, 8초 뒤에 있는 건 약간 좀 차이가 나죠. 그런 걸로 봐서 얘가 1000ms 하려고 정말 노력은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쓰레기 값이 나오면 여기 있는 보드레이트 값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보드레이트 값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 데모 1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스케치를 실행을 해서 짝에게 보여주고 짝이 내 짝은 이 스케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가지고 성공했다 라고 댓글을 올려주는 것이 데모라고 써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짝과 이거 꼭 상의해 주세요. 오렌지 보드에는 그 LED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LED를 연결하지 않아도 보드가 4개가 있는데 우선 파워 LED가 있어요. 이게 파란색 보드고요. 이건 전원을 넣자마자, 즉 USB 꽂자마자 켜집니다. 이거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13번 핀, 우리 지난번에 해봤죠. 블링크 예제 통해 가지고 13번 핀이 내부에 보드 내부에 여기 LED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13번 핀을 켜거나 끄면 여기는 LED가 켜거나 꺼집니다. 근데 두 개가 더 있죠.
그 노란색 LED와 빨간색 LED가 있습니다. 우리 새로 받은 오렌지 보드에는 노란색 LED에 TX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 LED에는 RX라고 써 있어요. 이 9 버전 오렌지 보드에는 이게 거꾸로 써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왜 헷갈리게 돼 있냐면 이 오렌지 보드에서는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시리얼 UART의 0번이 요 TX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0번은 RX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USB to 시리얼 컨버터에서 TX를 하면 누가 받죠?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받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TX고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RX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TX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RX라고 써 있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시리얼 TX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serial.print 명령을 통해서 어떤 값을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요 중에 어디에 불이 들어올까요? 이쪽 빨간색 LED에 깜빡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 돼요. 이거 한번 가만히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까 하라는 대로 1초마다 헬로 월드 해가지고 빨간색 LED가 깜빡거렸었는데 이제 더 이상 깜빡거리지가 않아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바꿔주세요. 고장난 거 아닙니다. 시리얼 모니터 창을 아예 안 열었다. 그렇거나 아니면 아까 열어가지고 잘 보다가 이제 닫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돼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아두이노가 계속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막 이렇게 외치는데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버퍼에 쌓입니다. 그러다가 버퍼가 꽉 차면은 에이, 받아줄 때까지 나 말 안 해. 이렇게 안 보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LED가 깜빡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리얼 모니터 창을 다시 열어주면은 전송이 다시 시작되고 빨간색 LED가 깜빡이면서 메시지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리얼 모니터에 헬로 월드가 잘 보여야 되는데 에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외계어가 막 나타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드 레이트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아두이노에서는 960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19200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 값이 서로 안 맞는다. 이러면 이렇게 쓰레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전송 속도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다시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똑같이 따라 했는데 이런 에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콤6를 여는데 에러 발생. 또 고장났다. 바꿔주세요. 아닙니다. 그거 시리얼 모니터가 아까 하느라고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그리고서 스케치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리얼 모니터가 UART 시리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UART를 이용을 해가지고 컴파일한 프로그램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내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리얼 모니터가 쓰고 있으니까 독점적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시리얼 모니터를 닫은 다음에 다시 컴파일 업로드를 하면 잘 됩니다. 자, TX LED도 켜고 끄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겁니다. 자, 빨강색 LED는 우리가 보낼 때마다 켜고 끌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 LED는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컴퓨터가 뭔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켜거나 끄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D0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하고 1이나 0을 써도 TX LED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X LED를 깜빡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아까 연 시리얼 모니터 있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다가 입력창이 있어요. 그 입력창에 뭐든지 써가지고 엔터를 치면 데이터가 아두이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요 노란색 LED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자, 한 번 쓰고 말 거다. serial.println으로 시작하자마자 속도 설정한 다음에 한글 이렇게 두 글자를 쓰고 더 이상 안 할 거다. 그러면 루프를 안 써도 되느냐? 꼭 써야 됩니다. 루프를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컴파일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반드시 LOP라는 함수를 찾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추덜추덜 하면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남겨두고 내용만 그냥 빈 채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 할 때는 한글도 잘 됩니다. 아까는 프린트 했는데 이건 프린트 ln이죠. 이것은 끝에 이렇게 /n, \n 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줄을 바꿔줍니다. 자, 두 번째 데모, 여러분이 해야 되는 두 번째 데모입니다. 랜덤 막대 그리기예요. 1초마다, 5초마다라고 그랬네요. 5초마다 1개에서 50개까지 별로 구성되는 막대가 나타나도록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1에서부터 50까지 숫자를 뽑아낸 다음에 별을 열심히 찍어야 되겠죠. 실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데모는 제가 스케치를 다 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속도를 설정을 하죠. 그리고 루프 속에서 뭘 하는지 볼까요? 랜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랜덤 50, 그럼 0부터 49까지 랜덤 넘버를 만들어냅니다. 더하기 1 하니까 이제 1부터 50까지가 되죠. 그 n을 받아다가 이렇게 포루프에 돌아가는 개수로 쓰는 겁니다. 인티저 i는 0부터 i 뿔뿔 해가면서 별을 계속 찍죠. 끝까지 다 찍은 다음에 이제 줄바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5초 동안 딜레이를 줍니다. 코딩을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변수가 필요할 때 가장 쓰기 직전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프 카운터인 i는 for 루프 속에서 이렇게 직접 선언을 해가지고 쓰고요. 여기 long n은 random 이렇게 했잖아요. long n을 위에다가 쓰는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루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미션. 이건 답을 안 드리고 여러분이 짝과 서로 상의하면서 스케치를 작성하는 겁니다. 5초마다 9구단 2단을 프린트하는 스케치를 작성해 주십시오. 5초마다 이렇게 요만큼씩 덩어리가 나와야 돼요. 2, 1은 2, 2, 2는 4. 자, 그래가지고 짝한테 보여주고 짝은 미션 게시판에 미션 성공했다 라고 댓글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스케치를 작성할 때 들여쓰기가 완벽해야 돼요. 들여쓰기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속으로 한 번 딱 들어갔죠. 요건 2번 들어갔죠. 땅땅 이렇게 그 구조가 속으로 이렇게 네스팅 될 때마다 한 번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코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여쓰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시리얼 모니터에 이런 출력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특별히 구구단 숫자의 오른쪽이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딱 어라인 되어 있죠. 이렇게 right align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여러분 미션 성공입니다.